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삼성전자 지스타트 결과 분석을 드디어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 카톡방 지스타트 응시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으로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 저번 조사 대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응해 주셨지만, 네, 욕심 같아서는 한 500명 이상 이렇게 답을 주시면은 좀 더 좋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목차하고요. 2024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지사태 결과 분석이고, 네,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 응답자에 대한 뭐 전체적인 뭐 이렇게 서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응시를 하셨는지를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사업부 직무에 대한 합격 점수, 그리고 이제는 뭐 그중에서도 뭐 어디가 제일 좀 높았을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는 뭐 인턴, 학사, 석사, 그리고 이제 뭐 응시 횟수별로 합격 점수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뭐 사업부 직무 중에 어디가 가장 지스타트 점수가 높았는지, 그리고 23년 하반기와 24년 상반기에 대한 점수를 좀 비교를 해보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학점이 혹시 지스타트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학교 점수가 지스타트에 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 6번과 7번 부분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스타트 합격은 맞춤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이제 학점, 그리고 이제는 뭐 학벌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순서대로 시작을 해보면 이번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틀 동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안 오전 오후 나눠서 보는데, 네, 그 설문을 응시해 주신 분들은 네, 대다수가 요 앞에 몰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4월 28일 오전에 응시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응시 횟수를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전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전하시는 분, 요 순서대로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학사분들이 제일 많으셨고, 네, 이거는 그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 숫자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뭐 비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응답을 해 주셨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기술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이제 공정 설계랑 공정 기술 쪽에 응시해 주신 분들의 답이 많았기 때문에, 네, 요 두 사업부 두 직무에 대한 결과가 좀 보수가 확보가 돼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응시 일수별로, 그리고 이제는 그 횟수를 좀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뭐 스팟파이어를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한번 그려봤고요. 네, 응시 일별로 지사트 지원하신 횟수는 뭐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뭐 비슷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 응시 일수별로 이제는 그 인턴인지 학사인지 석사인지를 봤을 때 이렇게 28일 오전 오후에 대해서는 이 '인턴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인턴은 앞에서만 좀 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거는 데이터 모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원 사업부를 본다고 하시면 뭐 일부 사업부가 좀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 28일은 27일 오전은 반도체 연구소, 27일 오후는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는 28일 오전은 뭐 제조기술 담당, 그리고 이제 28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요 LSI가 많았는데, 뭐 이쪽은 그 응답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동일한 사업부 동일한 직무에서도 응시일이 달랐던 부분이 좀 이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처음에는 저는 설문을 좀 실수를 몇 분이 실수를 해 주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석사, 학사 뭐 이렇게 뭐 인턴 요걸 나눠 봐도 네 그게 꼭 맞지가 않아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는 그 동일한 직무여도 응실이 달랐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쳐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 뭐 연구소, 메모리 사업부 요 사업부 간에 요 직무를 제가 나눠서 그린 거고,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메모리 사업부는 공정 기술이 없죠.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없는데, 여기 이렇게 설문에 이렇게 써 주신 분들이 있는 거 봐서는 뭔가 잘못 작성해 주신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뭐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네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정 설계 뭐 파운드리 공정 설계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네 메모리 공정 설계도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 기술 뭐 공정 설계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공정 기술도 나눠져 있고, 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동일 사업부, 동일 직무 간의 응실이 달랐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응시 일자별로 그리고 인턴, 학사, 석사를 나누고 이쪽은 그 사업부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한 거고, 이렇게 그 굵은 그 네모칸과 숫자가 써져 있는 데를 분석을 한 거고, 네 이렇게 모수가 부족한 데는 분석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뭐 하나 두 개 찍혀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27일 오전 학사 반도체 연구소의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색이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는 뭐 아쉽게도 불합격하신 분들이고, X축은 총 문제 풀이수, 그리고 이제는 Y축은 맞춘 수라고 답을 주신 부분입니다.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큰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추리 30 점을 맞추기 위해서 수리 점수에 1.5 점을 곱해서 이렇게 환산 점수로 만들어 봤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커트라인이 한 40개 정도로 된 것 같고, 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좀 추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7일 오전 석사 반도체 연구소의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입니다. 여기는 모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요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요 분은 합격을 하셨는데 여기 불합격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데이터 모수가 많은 쪽에서 좀 추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27일 오전 인턴이고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 회로 설계입니다. 제가 메모리 사업부에 공정 기술이 없어졌는데 있다고 한 부분이 이렇게 일부 몇 분이 계신데, 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수가 부족하지만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5 점에서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요 사이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42점 정도 맞으면은 좀 안정권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여기는 27일 오후 학사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 설계와 그 회로 설계입니다. 모두 합격하신 분들이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커트라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는 27일 오후 인턴 파운드리 사업부의 공정 설계와 회로 설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데이터 보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27일 오후 학사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공정 설계와 회로 설계 그리고 평가 및 분석입니다. 평가 및 분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수가 부족하지만 네 요렇게 이제 공정 설계와 회로 설계의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요렇게 총 문제 수에 제가 총 맞춘 수를 요렇게 두 개를 표현한 거는, 여기 갭 차이가 나는 거는 정답률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요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한 41개 정도 이상이 돼야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요 세 분은 뭐냐. 요 합격하신 분은 점수가 낮은데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는 요 불합격하신 분들은 점수가 높은데 뭐지를 좀 상세 분석을 해본 부분입니다. 요렇게 세 분에 대한 상세 분석을 했고, 네 여기가 좀 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수리품 문제, 수리 맞춤 문제, 그리고 수리품 문제에서 수리 정답률, 추리품 문제, 추리 맞춤 문제, 추리품 문제에서 추리 정답률을 좀 분석을 해 보면, 요 아쉽게도 좀 불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추리품 문제의 정답률이 90% 미만이기 때문에 좀 안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쪽에 그 합격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커트라인에 딱 걸려 가지고 합격을 하셨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요 수리품 문제의 정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합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채점을 잘못해서 하셔서 실제로 요 점수가 위인데 잘못 이해를 하셨든지, 네 아니면 네 뭔가 착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요 두 분은 네 요렇게 정답률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8일 오후 네 학석사의 시스템 LSI 사업부의 공정 설계와 회로 설계 그리고 기타 네 직무인데, 네 여기도 다 합격하신 분들이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딱히 코멘트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28일 오후에 학사 그 AVP 사업부의 공정 기술, 평가 및 분석, 뭐 설비 기술 그리고 기타인데, 여기도 데이터 모수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7일 오후 인턴 제조 기술의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인데, 네 이쪽은 공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42개 이상을 그 맞으셔야지만 네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 네 합격자 데이터 모수가 부족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28일 오전 학사 제조기술,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이고요. 기타는 그 모수가 없어서 제가 빼고 그렸는데,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학교 커트라인을 41개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공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을 한 40개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좀 상세 분석을 드리면, 네 오전 학사의 제조 기술의 공정 설계를 좀 상세 분석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두 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합격하신 분이 있고 요 두 분은 왜 불합격하셨지? 라고 좀 생각을 해 보면, 이 제가 정답률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리와 네 추리의 정답률이 높은데 여기 겹쳐서 여기 하나로만 보이는데 요 두 분은 여기이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추정해 본 값은 '출입훈 문제수의 커트라인이 있는 거 아닌가?' 요렇게 지금 보면 요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의 요 선을 사이로 두고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률뿐만이 아니라 품 문제수도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 모르는 건 찍어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안 찍는 게 맞냐? 네 결국은 정답률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일정 수 이상을 맞춰야지만 합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새로운 추정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 공정 기술에 대한 상세 분석이고요. 네 이쪽은 좀 더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요렇게 요 40개 넘어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네 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 첫 번째 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리품 문제나 뭐 출입품 문제 수를 보면 이게 좀 애매하게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쪽 선에 보면 17 개에서 선이 위아래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1번 분이 여기 계시고, 마찬가지로 이젠 출입품 문제에서도 '아 여기 품 문제가 좀 커트라인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문제도 많이 풀었고 정답률도 높은데
이건 뭐지?'라고 보면 네 여기는 이제는 그 '출입품 문제에서 요 정답률이 좀 낮았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90% 이상이 넘는데 그렇다는 게 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수리 정답률을 보시면 요렇게 3 번 네 3 번, 4번 분은 명확하죠. 네 여기 3 번, 4번 분인데 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수리의 정답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네 좀 아쉽게도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결론을 내 보면 아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제는 커트라인에 있을 때인데 가장 좋은 거는 많이 풀고 다 맞추는 게 좋겠지만 어느 게 좋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네 가능하면 잘 맞추고 안 찍고 많이 맞추는 게 뭐 뻔한 얘기겠지만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28일 오전에 석사 제조기술 공정설계 공정기술인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모서가 좀 부족해서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거는 이제 히트맵이라고 그래서 네 눈으로 보여줬을 때 색깔로 어디가 가장 문제가 있고 어디가 가장 뭐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는 거고요. 뭐 요 위는 이제는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고 요렇게 이제는 직무를 나누고 여기는 사업부를 나눠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이 품문제 수에 대한 평균치가 가장 높은 데는 요쪽 빨간 부분인데 여기는 보시면 응답자 수가 1 명이기 때문에 1 명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제가 검은색으로 요렇게 칠해 놓은 데가 네 그 어느 정도 데이터 모수가 있는 곳인데 네 이쪽에서 가장 그 점수가 높은 데를 보면 네 공정기술의 파운드리 사업부죠. 그러면 공정기술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봤더니 응답자가 1 명이네. 그래서 여기는 빼야겠죠, 여기는 빼야겠죠. 그럼 여기 뺐을 때 가장 색깔이 진한 거는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술의 공정설계의 응답자 수가 25 명이나 되는데 점수로는 46 점, 평균이 46 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그 점수치가 높은데 커트라인 말고 평균치가 가장 높은 데는 제조기술 담당의 공정설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인턴과 학사와 석사 그리고 이제 응시 횟수로 봤을 때 어 푼 문제의 평균치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를 좀 확인을 해 보면 일단은 응시 횟수는 지사트 결과와 제가 봤을 때는 큰 상관이 없다. 어 그러니까 응시를 뭐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그 차이는 뭐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잘 풀고 맞추는 거는 이렇게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분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같은 시험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합격 점수는 인턴이 가장 높고 여기 보시면 인턴이 가장 빨갛죠? 그리고 이제는 그다음 학사, 그다음 석사 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응시하신 분들만 놓고 봤을 때 요렇게 색깔 차이가 좀 미묘하게 있죠. 인턴, 학사, 석사. 그래서 평균 점수를 보시면 인턴은 45.15 그리고 학사는 44.98 석사는 44.53 인데 뭐 '큰 차이는 뭐 아니다.'라고 보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석사의 커트라인이 쪼금 낮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사업부와 직무와 그리고 이제 인턴, 학사, 석사를 나눠 놓고 봤을 때 네 뭐 모수가 제일 많은 학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파운드리의 회로 설계 그리고 LSI 사업부의 회로 설계 그리고 이제 제조기술 담당의 공정 설계가 커트라인은 아닌 이 총 맞춤 문제 평균 수가 가장 높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는 이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조기술 담당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쪼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은 23 년도 하반기와 24 년도 상반기가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됐지? 뭐 차이가 있나?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 봤고
네, 이 좌측은 23년 하반기에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 설계, 공정 기술이고, 그리고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24년 상반기는 메모리 사업부와 제조 기술 담당으로 제가 나눠본 부분이고, 좀 같이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요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작년 커트라인이랑 그냥 뭐 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점수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한 38개 정도만 돼도 요 커트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한 40개 정도 이상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공정 기술에 대한 커트라인이 높아졌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공정 기술 G사트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공정 설계보다는 공정 기술에 응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렸지만, 이번 점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소신지원하셔라. 네, 어디가 높아지고 어디가 낮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소신지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좀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도 똑같이 나눠봤는데, 네,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부의 공정 설계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이랑 뭐 그냥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공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수가 좀 다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공정 기술을 좀 조금 뽑았나? 네, 그런 생각을 네,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반도체 연구소고 모수가 부족하지만 네, 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의 공정 설계와 메모리의 공정 기술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형태로 반도체 연구소는 공정 설계로 묶여 있었다면, 네, 이번부터는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을 나눴죠. 그래서 점수 비교에 대한 의미는 솔직히 없는 것 같지만, 굳이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 하자면, 반도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가 좀 더 커트라인이 높은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는 AVP 사업부인데, 네, 여기는 모수가 없어가지고 따로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G사트에 대한 결과는 G사트 점수에 영향을 받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합격할 점수인데 불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존재하셔가지고 뭐 자기소개서나 학점 그리고 이제는 뭐 학벌이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 네, 이번 설문은 학점과 학교를 좀 제가 다 같이 받았죠. 요거를 좀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네, 학점을 X축으로 놓고 Y축을 맞춤 문제라고 놓고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학점이, G사트 합격에는 결코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학점이 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점수가 이렇게 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커트라인 점수가 밑으로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굴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좀 플랫하기 때문에, 네, 학점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학 점수는 제가 임의로, 네, 나눈 점수고, 네, 이거는 그 서류 합격했을 때에 제가 기준점으로 삼았던 점수인데, 마찬가지로 뭐 학교 점수가 높다고 하면, 이 학교 점수가 영향을 준다고 하면, 네, 요 높은 점수에서는 맞춤수가 이렇게 좀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네, 요 두 레전드 사이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굴곡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굴곡 차이는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G사트는 학교와 학점에 그렇게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삼성전자 G사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모두 마쳤고, 네, 다음번에도 유사하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좀 더 어떻게 이렇게 좀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설문이 나가게 되면, 조금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한 500명 정도는 돼야 네 좀 보기 좋은 데이터 분석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네 한번 바라 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모든 좋은 결과 있으시고 네 항상 평온하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